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늘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렸는데 먼저 그 현장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더 싸주세요. 여러분,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제가 2024년에 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고 맛있는데요? 어서 빨리 먹어. 내가 먹어본 미니터 중에 적은 것 같은데. 예, 정 변호사님, 지난달 27일에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 대구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오늘은 부산 구포시장,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원래 지역구가 있는 부산 구포시장인데 여기에 가서는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동석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친한계 의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대구에서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고요. 대구의 서문시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그 시장 아니겠습니까? 구포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도전한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포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예. 물론 저기 모인 분들이 다 부산 시민은 아닐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그 지지자들이 왔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럼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왜 동행하지 않았냐면은 지난번에 대구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제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의원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배현진 의원 관련해가지고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됐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그 더 세를 과시하는 것보다는 이럴 땐 약간 톤다운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양해를 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하나 더 들어볼 텐데 여러분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들어보신 뒤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산의 봄날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5천, 6천의 주가지수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해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부산은 진짜 어려울 때 역전승을 보여줬던 역전승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보수재건을 말씀드릴 가장 적합한 곳이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10여 명 정도 되시는 의원님들이 오늘 이 행사에 함께 하기 위해서 어제 내려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양보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민주당 대변인이 된 김남국 대변인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자, 청와대에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주식시장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했었고 지금 잠깐 떨어졌습니다만 6,300까지 찍었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다면 지금 주가 6천 넘었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6천 간 게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 호황을 만나서 한 건데 뭘 잘했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치적으로 내세우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동의를 아마 하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의 호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이클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6,300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어떤 주가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적인 역량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소액주주의 권리를 더 향상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배당이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배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보유하면 그냥 보유만 하고 있고 오히려 재벌이라든가 어떤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만 쓰고
어떤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과 관련된 1차, 2차, 3차 이런 어떤 개정 등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나라 가계의 어떤 자산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중이 금융에는 한 25%밖에 안 돼 있고 부동산에 한 75%가량 쏠려 있는데 그러한 어떤 자산의 어떤 가계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을 금융시장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예. 어떤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노력을 다 등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어도 코스피 6천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경 대변인, 사실 뭐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어게인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각을 세운 것은 이 부산에 가서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번에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플레이어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거기 가서 이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시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단일 대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선 언급한 게 코스피 5천, 6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시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가짜 성장이 아니라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일즈할 포인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부산에 오늘 갔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 혹시 무소속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죠.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하고는 뭐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뭐 가까이 있어도 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지역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한동훈 대표나 뭐 누가 왔다고 해서 그 옆에 얼쩡거리는 거, 이게 선거에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에 대응하면서 날선말 하면서 제가 맞서기보다는 저는 배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배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자, 부산 북구갑에 재보궐선거가 생긴다면 전재수 전 장관이 혹시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이 되면 그 지역구가 비게 되니까 누가 출마할 것인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 한동훈 전 대표, 박민식 전 의원, 보수진영, 국민의힘 무소속,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또는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의원 등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조현삼 부원장, 만약에 이 4명이 한 지역구에서 붙으면 이건 정말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훨씬 더 관심이 갈 것 같은데 이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거의 뭐 대선급 주자들이 나온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낮습니까? 이 4명 중에 누가 가장 낮아 보입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 두 분 모두 낮아 보이긴 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간에 두 후보 모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한 명의 후보는 치명적인 정치적인 그런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두 후보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 원내 진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원내 진입하지 못하고 한다면 남은 2년 동안 다시 원외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 북구갑 출마를
순위를 아마 대구에 이은 2순위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1순위는 대구로 볼 것이다. 만약에 대구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부산 북구갑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구포시장이라는 것이 부산의 여러 대표 시장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꼭 집어서 여기를 간다? 이건 북구갑 지역에 있는 구포시장 아니겠습니까? 부산에는 뭐 자갈치 시장이라든가 국제 시장이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시장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포시장을 찍었다는 것은 북구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순위는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용 대변인. 제가 박민식 전 의원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전에 4번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2대2로 박민식 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용우 상박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풍의 진원지를 막기 위해서 예전에 2대1의 어떤 승부를 보였던 박민식 전 의원이 현장에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런 움직임이 현장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빅매치가 성사가 될까요?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더 관심이 가게 될 이 빅매치,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9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